여러분은 재물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원하는 성과를 얻기가 참 어렵죠. 그렇다면 양띠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양띠의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 바로 특정 색깔의 옷을 입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놓치시면 안 되니까요. 먼저 양띠의 성격과 상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는 동양에서 평화, 조화, 안정, 그리고 가족을 상징하는 띠입니다. 이들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며 항상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띠의 성격과 상징은 그들의 삶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하죠. 하지만 이렇게 온화하고 조화로운 성격만으로는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운, 즉 금전운은 현대 사회에서 성공과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띠가 스스로의 성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특정 색깔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양띠의 성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양띠는 기본적으로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줍니다. 이러한 신뢰는 사회적 관계에서 양띠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 양띠인 사람들은 팀워크가 필요한 직장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의 부드러운 성격 덕분에 팀원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이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드러운 성격은 때때로 결단력 부족이나 우유부단함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띠가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물운은 때때로 결단력과 도전 정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양띠의 성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양띠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양띠는 동양에서 가족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가정 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양띠의 인생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와 안정의 가치는 때때로 변화와 도전을 회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양띠는 재물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양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양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더욱 강력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번에는 방향, 계절, 자연, 그리고 행운을 불러오는 물건과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띠에게 유리한 방향과 계절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띠에게 가장 좋은 방향은 바로 남쪽입니다. 왜냐하면 남쪽은 양띠의 에너지를 잘 흡수하고 그 에너지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남쪽을 바라보는 집에 살거나 남쪽 방향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양띠에게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양띠 분께서 남쪽에 위치한 사무실로 이사를 한 후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운이 급격히 상승한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남쪽 방향은 양띠에게 매우 중요한 행운의 방향입니다. 또한 양띠에게 가장 행운을 가져다 주는 계절은 봄입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의미하는 계절로 양띠의 부드럽고 조화로운 성격과 잘 어울립니다. 봄철에는 새로운 기회를 잡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유리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양띠분이 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봄은 양띠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계절이니 이 시기를 잘 활용해 보세요. 양띠는 자연과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양띠는 자신을 재충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라벤더와 백합 같은 식물들이 양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라벤더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어 양띠가 평소보다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백합은 순수함과 재생을 상징하여 양띠의 평화로운 성격에 더해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예를 들어 한 양띠분이 라벤더 향초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잠이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벤더와 백합을 집이나 사무실에 두고 그 향기를 맡으며 지내는 것이 양띠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띠가 행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산이나 들판과 같은 자연적인 장소에 자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양띠의 평화롭고 조화로운 에너지를 강화시켜 줍니다. 주말마다 산에 오르거나 들판을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산을 오르며 스트레스를 풀고 에너지를 재충전한 양띠분이 재물운이 크게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목재 가구나 자연 친화적인 장식품도 양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재 가구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며 자연 친화적인 장식품은 양띠의 조화로운 성격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팽슈이에서도 자연적인 재료와 조화를 이루는 가구와 장식품을 사용하는 것이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양띠가 입으면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는 색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초록색이 있습니다. 초록색은 번영과 성장을 상징하는 색으로 양띠의 조화로운 성격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초록색은 특히 직장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입으면 좋은데요. 양띠의 부드럽고 신뢰감을 주는 성격이 초록색과 만나 더욱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양띠 직장인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초록색 셔츠를 입고 발표를 했을 때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경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색입니다. 갈색은 안정과 따뜻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재물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재물을 지키고 투자해서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갈색 옷을 입는 것이 좋은데요.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갈색 옷을 입고 신중하게 판단하면 재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갈색 재킷을 입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한 양띠 사업가가 이후 그 계약으로 큰 이익을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옅은 노란색이나 베이지색도 양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색상입니다. 옅은 노란색은 밝고 희망찬 에너지를 주며 베이지색은 안정감과 따뜻함을 더해줍니다. 이 색상들은 일상적인 옷차림에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재물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세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양띠에게 특히 중요한 숫자는 3과 9입니다. 3은 창의성과 활력을 상징하며 9는 완성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 숫자들은 양띠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재물운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양띠 사업가가 계약 날짜를 정할 때 3과 9가 들어간 날짜를 선택했는데 그 이후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숫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또한 1과 4도 양띠에게 유리한 숫자입니다. 1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4는 성장과 안정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들을 금전적 결정을 내릴 때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잡고 안정적인 재물운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결정할 때 이 숫자들이 포함된 날짜나 숫자를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양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요소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재물운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띠에게 중요한 또 다른 요소인 육해살 기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기운은 양띠에게 도전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운으로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육해살 기운을 통해 재물운을 강화하는 방법과 육해살 기운이 강한 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육해살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으니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육해살은 전통적으로 도전과 변화, 그리고 때때로 어려움을 의미하는 기운입니다. 쉽게 말해 평소에 겪지 못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때 양띠에게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해살 기운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운을 잘 활용하면 양띠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와 도전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 평소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양띠분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를 계기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었죠. 이처럼 육해살 기운은 양띠에게 도전의 기회이자 재물운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양띠가 육해살 기운을 어떻게 활용해서 재물운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육해살 기운이 나타날 때는 평소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때 양띠는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불황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위축되지만 이때 오히려 시장의 틈새를 공략한 양띠 사업가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육해살 기운이 강한 시기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주저하는 틈을 타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육해살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기존의 방법이나 지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나 기술을 배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면 양띠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실제로 육해살 기운이 강한 해에 새로운 기술을 배워 사업에 적용한 양띠분이 큰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죠. 세 번째 전략으로는 신중한 투자와 재정 관리입니다. 육해살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변동성이 큰 만큼
재정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한 투자를 자제하고 안정적인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면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띠는 신중함과 과감함을 적절히 조화시켜 육해살 기운을 자신의 재물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해살 기운이 특히 강한 해에는 양띠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이 시기에는 도전적인 상황이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변화 수용이 필요합니다. 육해살 기운이 강한 해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일이나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양띠 직장인이 육해살 기운이 강한 해에 직장 내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계기로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죠. 또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육해살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새로운 정보나 기회를 얻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 양띠 사업가가 육해살 기운이 강한 해에 새로운 인맥을 통해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사례가 그 좋은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육해살 기운이 강한 해에는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더 자기 관리에 신경을 써서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양띠의 년생별로 운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각 년생별로 어떤 운세가 기다리고 있고 어떤 색상과 숫자를 활용하면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니 잘 들어주세요. 먼저 1967년생 정민년에 태어난 양띠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해에 태어난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초록색을 활용하면 재물운이 상승할 것입니다. 초록색은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며 이 색을 활용하면 더욱 큰 기회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민년에 태어난 분 중 한 분이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이 이후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여러분도 중요한 순간에 초록색을 활용해 보세요. 또한 올해는 중요한 투자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해이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1979년생 김인년에 태어난 양띠분들입니다. 이 해에 태어난 분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재물운을 기대할 수 있는 해입니다. 큰 변동 없이 지속적인 수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물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갈색을 중심으로 한 의상이나 소품을 활용해 보세요. 갈색은 안정과 따뜻함을 상징하며 재물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예로 김인년생분 중 한 분이 갈색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했는데 그 해에 큰 손실 없이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시기에는
재물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도전보다는 현재의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1991년생 신민년에 태어난 양띠분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해에 태어난 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인 재물 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특히 3과 9라는 숫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민년생 한 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3과 9가 들어간 날짜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사업이 크게 성공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해는 특히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전적인 시기인 만큼 창의성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마지막으로 2003년생 개미년에 태어난 양띠분들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이지만 올해는 재물과 관련된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밝은 노란색이나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자신감을 가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희망과 활력을 상징하고 베이지색은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개미년생 한 분이 학업에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밝은 노란색 셔츠를 입고 시험을 보았는데 그 결과가 매우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색상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학업이나 초기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해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양띠의 년생별 운세와 각 운세에 맞는 색상, 숫자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띠가 자신의 성향과 운세에 맞는 색상과 숫자를 적절히 활용하면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갈색, 노란색과 같은 색상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잘 생각해 보세요.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3과 9라는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의 운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중요한 날에는 반드시 초록색을 입어보세요. 중요한 계약이나 회의가 있다면 이 색상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3과 9를 꼭 기억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조언들을 잘 활용하시면 더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색상과 숫자를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서 이 좋은 내용을 많은 분들과 나누셔서 함께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재물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원하는 성과를 얻기가 참 어렵죠. 그렇다면 양띠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양띠의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 바로 특정 색깔의 옷을 입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놓치시면 안 되니까요. 먼저 양띠의 성격과 상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는 동양에서 평화, 조화, 안정, 그리고 가족을 상징하는 띠입니다. 이들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며 항상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띠의 성격과 상징은 그들의 삶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하죠. 하지만 이렇게 온화하고 조화로운 성격만으로는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운, 즉 금전운은 현대 사회에서 성공과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띠가 스스로의 성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특정 색깔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양띠의 성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양띠는 기본적으로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줍니다. 이러한 신뢰는 사회적 관계에서 양띠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 양띠인 사람들은 팀워크가 필요한 직장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의 부드러운 성격 덕분에 팀원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이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드러운 성격은 때때로 결단력 부족이나 우유부단함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띠가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물운은 때때로 결단력과 도전 정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양띠의 성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양띠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양띠는 동양에서 가족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가정 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양띠의 인생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와 안정의 가치는 때때로 변화와 도전을 회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양띠는 재물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양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양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더욱 강력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번에는 방향, 계절, 자연, 그리고 행운을 불러오는 물건과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띠에게 유리한 방향과 계절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띠에게 가장 좋은 방향은 바로 남쪽입니다. 왜냐하면 남쪽은 양띠의 에너지를 잘 흡수하고 그 에너지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남쪽을 바라보는 집에 살거나 남쪽 방향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양띠에게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양띠 분께서 남쪽에 위치한 사무실로 이사를 한 후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운이 급격히 상승한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남쪽 방향은 양띠에게 매우 중요한 행운의 방향입니다. 또한 양띠에게 가장 행운을 가져다 주는 계절은 봄입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의미하는 계절로 양띠의 부드럽고 조화로운 성격과 잘 어울립니다. 봄철에는 새로운 기회를 잡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유리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양띠분이 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봄은 양띠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계절이니 이 시기를 잘 활용해 보세요. 양띠는 자연과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양띠는 자신을 재충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라벤더와 백합 같은 식물들이 양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라벤더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어 양띠가 평소보다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백합은 순수함과 재생을 상징하여 양띠의 평화로운 성격에 더해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예를 들어 한 양띠분이 라벤더 향초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잠이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벤더와 백합을 집이나 사무실에 두고 그 향기를 맡으며 지내는 것이 양띠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띠가 행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산이나 들판과 같은 자연적인 장소에 자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양띠의 평화롭고 조화로운 에너지를 강화시켜 줍니다. 주말마다 산에 오르거나 들판을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산을 오르며 스트레스를 풀고 에너지를 재충전한 양띠분이 재물운이 크게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목재 가구나 자연 친화적인 장식품도 양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재 가구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며 자연 친화적인 장식품은 양띠의 조화로운 성격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팽슈이에서도 자연적인 재료와 조화를 이루는 가구와 장식품을 사용하는 것이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양띠가 입으면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는 색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초록색이 있습니다. 초록색은 번영과 성장을 상징하는 색으로 양띠의 조화로운 성격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초록색은 특히 직장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입으면 좋은데요. 양띠의 부드럽고 신뢰감을 주는 성격이 초록색과 만나 더욱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양띠 직장인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초록색 셔츠를 입고 발표를 했을 때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경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색입니다. 갈색은 안정과 따뜻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재물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재물을 지키고 투자해서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갈색 옷을 입는 것이 좋은데요.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갈색 옷을 입고 신중하게 판단하면 재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갈색 재킷을 입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한 양띠 사업가가 이후 그 계약으로 큰 이익을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옅은 노란색이나 베이지색도 양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색상입니다. 옅은 노란색은 밝고 희망찬 에너지를 주며 베이지색은 안정감과 따뜻함을 더해줍니다. 이 색상들은 일상적인 옷차림에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재물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세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양띠에게 특히 중요한 숫자는 3과 9입니다. 3은 창의성과 활력을 상징하며 9는 완성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 숫자들은 양띠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재물운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양띠 사업가가 계약 날짜를 정할 때 3과 9가 들어간 날짜를 선택했는데 그 이후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숫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또한 1과 4도 양띠에게 유리한 숫자입니다. 1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4는 성장과 안정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들을 금전적 결정을 내릴 때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잡고 안정적인 재물운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결정할 때 이 숫자들이 포함된 날짜나 숫자를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양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요소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재물운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띠에게 중요한 또 다른 요소인 육해살 기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기운은 양띠에게 도전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운으로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육해살 기운을 통해 재물운을 강화하는 방법과 육해살 기운이 강한 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육해살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으니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육해살은 전통적으로 도전과 변화, 그리고 때때로 어려움을 의미하는 기운입니다. 쉽게 말해 평소에 겪지 못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때 양띠에게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해살 기운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운을 잘 활용하면 양띠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와 도전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 평소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양띠분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를 계기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었죠. 이처럼 육해살 기운은 양띠에게 도전의 기회이자 재물운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양띠가 육해살 기운을 어떻게 활용해서 재물운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육해살 기운이 나타날 때는 평소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때 양띠는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불황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위축되지만 이때 오히려 시장의 틈새를 공략한 양띠 사업가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육해살 기운이 강한 시기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주저하는 틈을 타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육해살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기존의 방법이나 지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나 기술을 배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면 양띠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실제로 육해살 기운이 강한 해에 새로운 기술을 배워 사업에 적용한 양띠분이 큰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죠. 세 번째 전략으로는 신중한 투자와 재정 관리입니다. 육해살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변동성이 큰 만큼 재정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한 투자를 자제하고 안정적인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면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띠는 신중함과 과감함을 적절히 조화시켜 육해살 기운을 자신의 재물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해살 기운이 특히 강한 해에는 양띠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이 시기에는 도전적인 상황이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변화 수용이 필요합니다.
육해살 기운이 강한 해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일이나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양띠 직장인이 육해살 기운이 강한 해에 직장 내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계기로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죠. 또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육해살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새로운 정보나 기회를 얻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 양띠 사업가가 육해살 기운이 강한 해에 새로운 인맥을 통해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사례가 그 좋은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육해살 기운이 강한 해에는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더 자기 관리에 신경을 써서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양띠의 년생별로 운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각 년생별로 어떤 운세가 기다리고 있고 어떤 색상과 숫자를 활용하면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니 잘 들어주세요. 먼저 1967년생 정민년에 태어난 양띠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해에 태어난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초록색을 활용하면 재물운이 상승할 것입니다. 초록색은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며 이 색을 활용하면 더욱 큰 기회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민년에 태어난 분 중 한 분이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이 이후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여러분도 중요한 순간에 초록색을 활용해 보세요. 또한 올해는 중요한 투자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해이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1979년생 김인년에 태어난 양띠분들입니다. 이 해에 태어난 분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재물운을 기대할 수 있는 해입니다. 큰 변동 없이 지속적인 수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물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갈색을 중심으로 한 의상이나 소품을 활용해 보세요. 갈색은 안정과 따뜻함을 상징하며 재물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예로 김인년생분 중 한 분이 갈색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했는데 그 해에 큰 손실 없이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시기에는 재물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도전보다는 현재의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1991년생 신민년에 태어난 양띠분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해에 태어난 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인 재물 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특히 3과 9라는 숫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민년생 한 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3과 9가 들어간 날짜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사업이 크게 성공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해는 특히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전적인 시기인 만큼 창의성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마지막으로 2003년생 개미년에 태어난 양띠분들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이지만 올해는 재물과 관련된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밝은 노란색이나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자신감을 가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희망과 활력을 상징하고 베이지색은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개미년생 한 분이 학업에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밝은 노란색 셔츠를 입고 시험을 보았는데 그 결과가 매우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색상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학업이나 초기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해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양띠의 년생별 운세와 각 운세에 맞는 색상, 숫자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띠가 자신의 성향과 운세에 맞는 색상과 숫자를 적절히 활용하면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갈색, 노란색과 같은 색상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잘 생각해 보세요.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3과 9라는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의 운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중요한 날에는 반드시 초록색을 입어보세요. 중요한 계약이나 회의가 있다면 이 색상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3과 9를 꼭 기억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조언들을 잘 활용하시면 더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색상과 숫자를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서 이 좋은 내용을 많은 분들과 나누셔서 함께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